네, 안녕하십니까. 수산물 품질관리 법령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품질관리 법령에 관한 사항은 우리 2차 과목에서 단답형 문제는 한 3문제 정도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2개 아니면 3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품질관리 법령에 관련된 내용이죠. 수산물 품질관리 법령입니다. 수품 법령이라고 하겠어요. 자, 기본적인 6가지 테마를 나눠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품질에 관련된 품질 관리학에서는 표준 규격이 있어야 되겠죠. 표준 규격하고 품질 관리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규격 그리고 품질 관리,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잘 나오는 테마고 특히 우리 표준 규격에 관한 파트는 여러분 아주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 있죠. 잘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자, 품질 관리는 우리 품질 인증제도 정리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력 추적 관리인데요. 자, 이력 추적 관리를 하면서 일명 우리 지리적 표시를 같이 볼 것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는 테마들이 하나들이고요. 자, 우리 모든 법령의 파트들이 다 출제가 됐던 파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력 추적 관리나 지적 표시에 관한 사항도 하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유전자 변형입니다. 자, 유전자 변형 수산물의 표시 문제 있죠. 그래서 그것 하나 정돈해 주시고, 자, 네 번째 테마는 안전성 조사 부분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지정 해역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 검사 그리고 검정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수품법령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중에 이제 우리 표준 규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산물의 표준 규격에서 법 5조 내용입니다. 자, 표준 규격의 제정고시는 해수부 장관 나오죠.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자, 공정한 거래 실현을 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포장 규격과 등급 규격, 표준 규격이죠. 이것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점들 출발에 관한 모습을 보면 우리 해수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이고요. 일반적으로 표준 규격에 관한 것입니다. 자, 표준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 이 표준 규격은 나누면 포장과 등급 규격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포장 규격하고요. 등급 규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밑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또 보겠는데요. 자, 여기 이제 하나 체크할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표준 규격을 제정하여 일종의 이제 그걸 고시를 하는 것인데 이런 표준 규격을 제정하는 목적이 뭘 거냐? 자, 이것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표준 규격을 제정하는 목적을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방금 봤지만 수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킨다 나와 있죠. 그래서 상품성을 높인다. 다시 말하면 상품성을 향상시킨다. 자, 이것을 하나 보시면 되겠고. 상품성 향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는 나와 있죠. 그래서 유통 능률입니다. 그래서 유통상에 있어서 이렇게 표준 규격이 정해지면 능률이 향상될 수 있겠죠. 유통 능률 향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이러한 규격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공정한 거래 실현이 나오죠. 그래서 공정한 거래 실현입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표준 규격을 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상에서 표준 규격에 제정할 목적, 즉 제정 목적을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오면 이렇게 상품성 향상 또는 상품성을 높이고 또는 상품성을 제고하고 같은 말이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거래 실현이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일반적 표준 규격이 정해지면 표준 규격품에 대해서는 포장 겉면에 표준 규격품을 표시할 수 있다고 했겠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규격품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표준 규격은 포장 규격하고
등급 규격으로 구별이 됩니다. 자, 한 가지 문제 내지는 우리가 가로넣기든 아니면 거기서 OX로 물어보든지 간간히 표준 규격은 포장 규격, 등급 규격, 그리고 품위 규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틀린 질문이 되겠죠. 품위 규격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장 규격하고 등급 규격으로 구별한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리할 것은 여러분 포장 규격에 관련된 내용. 자, 그리고 또 등급 규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한 이제 표시를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포장 규격을 보게 되면 포장 규격은 한국 산업 표준에 따른다. 자, 여러분 이것도 보는 것이 간간히 포장 규격은 무엇에 따라서 가로를 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정리한다면 일반적 포장 규격, 우리 포장할 때 규격의 문제는 한국 산업 표준에 따른다. 뭐 이것은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 자, 문제는 이런 한국 산업 표준이 제정돼 있지 아니하다. 또는 그 표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는 규격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장 규격은 기본적으로 한국 산업 표준에 따르지만 이 표준에 다르게 규격을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산업 표준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르게 정할 수 있는 항목들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장 규격의 항목, 한국 산업 표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항목 이렇게 물어보시고, 우리 문제상에서 잘 나온 것 한 가지가 이런 항목을 자, 세 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죠. 자, 보시면 되겠고, 일단 여러분 이것은 암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 우리 거래 단위가 있죠. 거래 단위입니다. 또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표시사항이 나옵니다. 표시사항. 자, 그리고 포장에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 취재, 설방 해놓으시면 됩니다. 취재, 설방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입니다. 기타. 그래서 총해서 7가지지만 정략은 6가지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기타는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일단 암기해 놓으시면 풀어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포장 규격에 대해서 한국 산업 표준에 따르지만 우리 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내지는 그것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정할 수 있는 항목들에 관한 문제이고요. 그 항목은 자, 보시면 자, 그가 뭐죠? 거래 단위입니다. 거래 단위. 자, 표는 표시사항입니다. 표시사항. 포장은 저도 공통이와 묶어 가지고요. 자, 포장의 치수죠, 치수. 또 포장의 재료입니다. 포장 재료 부분은 포장 재료뿐만이 아니라 포장 재료의 시험 방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장 재료. 자, 그리고 설은 포장 설계입니다. 자, 방은 포장 방법이지요. 취재 설방. 알죠? 취재 설방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타입니다. 여러분 기타에 관련된 것은 기타는 보시면 바로 뭐죠? 그 밖에 품목의 특성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포장규에서 정해질 사안입니다. 잘 나온 한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쓸 때 안 잊어먹을 거 아니죠. 거표입니다. 거표인데 그 표 의미를 모르면 안 되죠. 거래 단위, 표시사항, 그리고 포장 치수, 포장 재료 또는 포장 재료의 시험 방법. 자, 그리고 설은 포장 설계, 방은 포장 방법.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3개 이상 쓰라겠으니까 뭐 이건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등급 규격입니다. 자, 등급 규격에 해당되는 것도 뭐 3개 이상 쓰시오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보시면 등급 규격은 우리 품목 품종별에 따라서 나오죠. 고르기 나오죠. 고르기. 자, 그리고 또 뭐죠? 크기. 또 여러분 형이 뭐죠? 형태. 자, 그리고 색채입니다. 색채.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르기, 크기, 그리고 형태, 그리고 색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정돈해 주시고, 자, 또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 신선도가 나오죠. 또 건조도가 나옵니다. 신선도, 건조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울러서
결점 나오죠. 결점. 자, 그리고 숙도 나옵니다. 그리고 선별 상태 이렇게 나오죠. 선별. 여기 점들 등급교육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등급교육에서 정하는다는 그 기준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등급규격은 이렇게 정해가지고요. 일반 우리 특상,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하거든요. 특상, 보통으로 등급교육을 정하는데 그래서 등급교육을 정하는 것은 특상, 보통이요. 등급을 정할 때 그 기준점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자, 기준점에 관한 내용들은 고르기에 따라서 정할 수도 있고 또 크기에 따라 정할 수도 있고 또 형태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 신선도 나오죠. 신선도. 자, 그리고 또 우리 건조도입니다. 자, 그리고 결점, 그리고 숙도. 자, 숙도 및 선별 상태입니다. 숙도 및 선별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두 개를 우리는 표준 규격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표준 규격을 제정하는 목적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세 가지 목적할 거 있어도 상품성 높이고 유통 능률 향상시키고 공정한 거래. 그리고 표준 규격은 포장과 등급 규격으로 나눈다는 것. 그리고 포장 규격은 한국 산업 표준에 따르지만 따로 정할 수도 있다겠죠. 그 정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문제가 7가지인데 기타 빼면 6가지. 그래서 거표. 자, 거래단위 표시상입니다. 그리고 포장이 공통점이고 치제 설방. 그죠? 그래서 포장 치수, 포장 재료, 또 재료 및 시험 방법, 그리고 선은 포장 설계, 방은 포장 방법입니다. 자, 정돈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등급 규격입니다. 등급 규격은 이런 기준에서 특상, 보통으로 구별하는데요. 일반적 등급 규격에 관한 파트는 자, 고크 형색이라고 했죠. 제가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건, 신선도, 건조도, 그리고 결속선이다. 이 말은 결점, 숙도, 그리고 선별 상태입니다. 이건 등급 규격에 관련된 기준점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죠. 자, 하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이런 표준 규격을 정해가지고 일반적 고시한다 나와 있죠. 자, 고시는 누가 하겠습니까? 자, 기본적인 권한은 해수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이것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에게 보통 위임돼 있죠. 그래서 우리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은 표준규격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행규칙 7조에 관한 내용에 하나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이게 또 우리 1회 시험에 출제된 파트가 하나 있죠. 자, 이게 뭐냐면 표준규격의 출하 및 표시 방법입니다. 이제 표시 방법을 물어봤긴 했습니다만은 출하범을 잠깐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수산물을 생산, 출하, 유통, 판매하는 자로 나와 있죠. 이에게 표준 규격에 따라서 생산, 출하, 유통,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들 우리 해수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예요. 특강도 나오죠. 그게 시도지사입니다. 이는 표준 규격에 따라서 해라라고 공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항을 보게 되면 표준 규격품이면 포장 겉면에 표준 규격품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시해야 되는데 이때 표준 규격품이라는 표시와 즉 그 문구와 함께 표시할 사항에 관한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표준 규격이면은 포장 겉면에 표준 규격품이라는 것을 표시한다는 이야기죠. 표시. 자, 그리고 이걸 표시할 때 같이, 즉 함께 표시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의 단답형 문제에서 자, 이게 표준 표시할 때 같이 함께 표시해야 될 내용을 물어봤던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기출된 문제이긴 합니다. 자, 보시면 뭐만 나오죠, 여러분들? 품목 나옵니다. 품목. 그리고 품목은 품종. 일단 같이 묶어서 보시고요. 품목, 품종입니다. 자, 그리고 산지가 나오죠. 산지. 자, 그리고 산지 보시고 아울러서 등급이나 무게가 나옵니다. 산지, 등급, 무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우리 생산자나 내지는 생산자 단체라고 나오죠. 자, 생산자 단체입니다. 여기 대해서 명칭이라든가 그리고
전화번호가 나오죠. 그래서 명칭 그리고 전화번호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품목, 품종, 그리고 산지, 등급, 그리고 무게입니다. 무게. 아울러서 생산자체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하나 볼 것은 여기 생산 연도가 나오는데 생산 연도는 어디에 한정돼 나와야죠? 이것은 공유입니다. 공유. 이거 수산물은 생산 연도는 아니겠죠? 그것은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표준 규격품은 표시를 하는데 이때 함께 표시할 것을 보면은 품목, 품종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산지, 등급, 무게, 그리고 생산자 단체의 명칭, 전화번호입니다. 이것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이 우리 일회시험에서 단답형 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다라고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 품목, 품종, 자, 그리고 산지, 자, 그리고 등급, 무게입니다. 그리고 생산자 또는 생산자체 명칭, 전화번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정돈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표준규격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 문제가 나오면 자, 크게 말하면 3개 아니면 4개 딱 나오겠죠. 자, 판서령만 딱 정리를 하신다면요. 일반적으로 표준규격 제정 목적을 물어볼 수 있겠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가장 쉬운 문제로서 가로넣기 해서 뭐 여기 해수부장 가로넣을 수 있겠죠.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표준규격은 뭘로 나눌 수 있을 거냐. 역시 이것도 가로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포장과 등급규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포장규격은 우리 한국 산업 안전표준, 오늘 산업표준이죠. 표준에 따르는데 문제는 따로 정할 수 있다겠죠. 따로 정할 수 있는 것. 뭐 전체 다 쓰라고 해서 뭐 3개 이상 쓰시오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 거표 그리고 포장의 치제 설방 딱 겨누시면 됩니다. 거표는 거래단위 표시상 그리고 포장 치수 그리고 포장 재료 포장 설계 포장 방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등급 규격은 여러분 고크 형색 그죠?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그리고 신건 신선도 건조도 그리고 결속 선별 결점 그리고 숙도 선별 상태입니다. 이것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적 표준 규격품은 우리 포장 겉면에 표준 규격품이라는 걸 표시하는데 함께 표시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 이건 한번 기출도 말씀드렸죠. 우리 1회 단답형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품목, 품종, 산지, 등급, 무게, 그리고 생산자 단체, 명칭, 전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준규격 테마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품질 관리에서는 품질 인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질 인증을 정리를 할 것이고요. 자, 품질 인증 문제도 출제가 좀 됐던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품질 인증을 보겠습니다. 수산물 품질 인증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보시면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이나 수산 특산물의 품질 향상 그리고 소비자 보호죠. 그래서 품질 인증 제도를 실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해수부 장관이 나오고요. 장관이 나오고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품질 인증 제도라고 하죠. 인증 제도를 실시한다고 나옵니다. 해수부 장관이 실시한다는 것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상이 되는 것이 수산물하고 수산특산물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대상에 관한 것은 수산물이나 또는 수산특산물입니다. 자, 대신 모든 수산물에 수산특산물이 들어갈 거냐? 자, 일반 우리 시행규칙 내용을 보게 되면 품질 인증의 대상이 되는 수산물이나 수산특산물은 뭐가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것은 식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이나 수산특산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항상 의미상에서 수산물, 수산특산물인데 여기 수산 가공식품은 안 됩니다. 가로넣기 나올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일반 해수부 장관이 품질 인증을 실시한 것이에요. 수산물, 수산특산물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식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시행규칙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품질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에 관한 문제죠. 품질 인증을 실시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 자, 수산물의 수산특산물의 품질을 인증하면 품질이 향상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이겠죠. 또 한 가지. 우리 소비자들은 품질 인증을 받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가 목적이 된다는 이야기죠. 소비자 보호입니다. 자, 그래서 품질 인증은 생산자 보호라기보다도 뭐죠? 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고, 그래서 목적상 쓰시오라고 해버리면 두 가지, 품질 향상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 그리고 품질 인증 제도의 대상이 되는 걸 쓰시오라고 물어보면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품질 인증 제도의 대상되는 것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수산특산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인증제도는 누가 실시하냐 물어보면 해수부 장관, 이건 가로넣기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품질 인증 제도를 받고자 하는 자죠. 자, 그러면 해수부장 신청에 나와 있죠. 근데 우리 시행 규칙을 보게 되면 자,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할 때는 볼까요? 신청해야 돼요.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한다면, 그래서 품질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자겠죠. 그래서 품질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자. 자, 받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신청을 합니다. 자, 이 신청은 당연히 누가 하겠습니까? 해수부 장관으로 생각이 쉽지만 일단 권한은 해수부 장관에게 있지만 위임돼 있죠. 위임돼 가지고 우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자, 길기 때문에 제가 국립원장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또는 품질 인증을 담당하는 품질 인증 기관이 있거든. 자, 그래서 그 품질에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립원장이나 품질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에게 자, 인증 신청을 하는 이야기죠. 신청. 자, 이걸 제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것도 하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신청할 때 당연히 신청서는 제출하겠죠.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한 걸 맞는데 거기에다가 첨부해서 제출할 서류가 나오죠. 그래서 신청서에 첨부해야 될 서류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첨부 서류. 자, 이것을 써라라고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정돈하시면, 자,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할 때 신청서 제출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 세 가지가 나오죠. 자, 물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보시면 첫 번째 뭐죠? 신청한 품목에 생산 계획서가 첨부가 될 것이고, 계획서. 자, 두 번째는 제조 공정 개요서가 나오죠. 자, 제조 공정 개요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청 품목의 제조 공정에 관한 개요서, 그리고 단계별 설명서죠. 제조 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2차 과목은 우리가 써야 될 문제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품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다는 이야기죠. 신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할 때 신청서를 내는 건 맞겠죠. 그리고 누구에게 신청하냐면 우리 권한은 해수부장에 있지만 보통 위임이 됐기 때문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 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에요. 이런 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신청서에다가 첨부할 서류를 쓰시오 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생산 계획서, 그리고 신청 품목의 제조 공정 개요서입니다. 자, 그리고 단계별 설명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도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항으로 가겠습니다. 품질 인증을 받는 자는 인증받은 수산물의 수산특산, 우리 특산품이죠. 다시 말하면 특산물, 이 품질 인증품이라고 불러진 거죠. 자, 포장 용기 등의 품질 인증품을 표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품질마다 품질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은 해수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잘 물어본 거 또 별표 하나 쳐놓으셔야겠죠. 품질 인증을 받을 때, 자, 품질 인증에
기준입니다. 자, 이 부분들 항상 출제 유망한 대목입니다. 자, 품질 인증의 기준을 쓰시오 라고 물어보겠죠. 자, 우리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신청 품목이죠. 다시 말하면 해당 수산물이나 내지는 수산 특산물 등이 바로 산지 유명도가 높거나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품질 인증을 하기 위한 기준점에서 자, 수산물 등입니다. 수산물 등이 산지에 자, 유명도죠. 일명 인지도입니다. 그래서 산지의 유명도가 자, 높거나 그죠? 높거나 자, 또는 상품의 차별성이죠. 자, 상품으로서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일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산지 유명도가 높거나 또는 상품으로서 차별화입니다. 차별화가 인정이 될 것. 알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준입니다. 품질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기준은 산지 유명도, 또 상품으로서 차별성입니다.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요. 시설 등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 기술이나 생산 시설 또는 자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수산물 등에 관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시설, 그리고 자재입니다. 자, 이런 것을 갖출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생산 기술, 생산 시설, 그리고 자재입니다. 이런 것을 갖추고 있을 것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요. 자, 생산 출하 과정이지요. 자, 그 수산물 등의 생산이나 출하 과정에서는 자체적으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체적인 품질 관리 체제죠. 자, 자체 품질 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생산 출하 과정이 아니고 유통 과정입니다. 자, 유통 과정에서는 사후 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 체제. 자, 이게 여러분들 품질 인증의 기준점이고요. 대신 이 기준들은 자, 전부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갖춰야만 품질 인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품질의 기준점을 쓰시오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건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단답형 나온다면 이렇게 뭐 가로넣기로 나오겠죠. 뭐 차별화 이렇게 해놓는다든가요. 이런 것들. 또 생산 출하 과정에서 자체 품질 관리 체제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단답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술형이라면 쓰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품질 인증 기준을 하기 위한 기준점에 관해서는 일단은 산지 유명도, 상품의 차별성. 자, 또 두 번째는 우리 기술, 시설, 자재. 최대한 입력은 작게 놓으시고 풀어 쓸 줄을 연습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기술, 시설, 자재. 또 한 가지는 생산 출하 과정에서는 자체적인 품질 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유통 과정에서는 사후 관리 체제. 자, 이게 갖춰졌을 때 품질 인증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 품질 기준 시행규칙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해당 수산물 등의 산지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일 것. 자, 두 번째는 수산물 등의 품질 수준 확보나 유지를 위해서 생산 기술, 시설 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또 세 번째는 수산물 등의 생산 출하 과정에서는 자체 품질 관리 체제, 유통 과정에서는 사후 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규칙 내용은 그 대목을 정돈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시행규칙 31조 내용을 보게 되면 품질 인증 심사 절차가 나오죠. 저희는 절차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온다면
가로넣기, 뭐 단답형을 대비하는 파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일반적으로 품질 인증 신청 받을 때 품질 인증 신청을 받았죠? 그러면 신청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자, 누구라고 나오죠? 공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 인증기관의 장이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품질 인증에 대해서 권한의 위임을 통해 가지고 공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 또 품질 인증기관의 장이 나오죠. 그걸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신청인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 항을 보게 되면 공립원장 또는 품질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심사 담당자하고 아울러서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 인증의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사망이 체킹해야 될 사안이죠. 자, 만약에 단답형으로 가로넣기를 한다면 그 사망이 중점이 되겠죠. 일단 생산자 집단입니다. 생산자 집단이 신청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생산자 집단 구성원의 전원입니다. 전원에서 각각 심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객관식에도 다룰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만은 생산자 집단이 품질 인증 신청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생산자 집단의 구성원들이 있겠죠. 그럼 그 구성원들의 일부에 대해서만 뭐 심사를 해야 된다라면 틀려요. 일부가 아니고 일반적 생산자 집단이 했다면 그 생산자 집단은 전원입니다. 알겠죠? 이게 만약에 생산자 집단이라고 보시면 전원이죠. 가로넣기 전원. 그래서 구성원 각각입니다. 각각 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생산자 집단일 때 이야기해요. 전원에서 각각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예외적으로 일부 구성원을 선정하여 일부만 추려내어 심사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원칙은 전원에서 각각 심사를 한다. 이거 하나 잡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항입니다. 공립원장 또는 품질 인증한 장이죠. 여기는 적합하다면 품질 인증해야 되겠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 5항입니다. 자, 만약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지체 없이 사유를 분명히 밝혀서 신청인에게 알려드리라 와 있죠. 다만 10일 이내 보완이 가능하다면 보완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하게 되면 그 보완한 이후에 품질 인증을 할 수 있겠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 시행규칙 내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아마 여기 파트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생산자 집단은 이것은 전원이 해야 된다는 거, 뭐 포인트는 그 정도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품질 인증하는 기본적인 절차 파트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제 품질 인증을 받은 밖에는 품질 인증품입니다. 인증품에서 표시할 사항들, 뭐 이런 파트들은 다음 강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